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선정릉과 역삼에 고급 주상복합 타운이 생겨나게 됩니다. 역삼역에서 선정릉역 일대 개발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돼서 18일 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게 되고 200%였던 기존 용적률에서 250%로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서울시의 구룡마을도 임대 분양 결합단지로의 조성이 보다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보다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앞으로의 변화들도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될지,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일부 상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나보시면서 궁금증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의 구석구석을 남들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찰해주는 부동산계 엑스레이 장재혁 이사.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설명과 명쾌한 답변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속 궁금증을 누구보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밸류 자산관리 장재혁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장재혁 이사입니다. 2주 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데요. 네. 오늘 또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나와서 조금 혼란스러워하시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또 틈새 시장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고요. 또한 그 시청자분의 많은 고민들 한번 같이 진단하고 해결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고민이 그동안 많으셨나? 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고민이 있다면 이제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장재혁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전화와 문자 지금부터 받습니다.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재혁의 준비된 강의 내용 포인트업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최근 용산에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 주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과 광역 환승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인데요. 서울 강남역과 용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8km, 총 투자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철도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재혁의 포인트업에서는 용산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통망도 사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목해 볼 곳은 어디이고 사실 교통의 확충이 그 지역 일대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들썩이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어떤 부동산을 더욱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지 포인트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오늘 포인트업의 시간에는요.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시점을 해서 좀 개발에 따른 상승 부분이 나올 지역을 한번 선정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뭐니 해도 서울시 중에 중앙입니다. 서울시가 25개구의 이런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앙부에 있던 용산구에 대한 개발 계획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25개 중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중심부에 대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현재 뭐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간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용산구 자체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위쪽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구 도심권이라든지 마포구, 또 성동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많은 7개의 지역들의 인접성이 많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트렌드가 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 형태가 있었을 때도 강남에 로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나 강북으로 직장을 다니는 와이프분이 선호하는 지역이 또 용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업무지로서의 연계성도 많이 가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강북권에서는 최남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도는 안 되겠지만 이쪽 일대로 해서 한강변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강변에 맞닿은 이런 개발 계획도 많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뭐 용산 개발은 과거에는 좀 좌초됐던 경험이 있지만 하나의 뭐 성장통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뭐 개발 계획들도 현재 이제 나오고 구체화가 될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관가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성이 항상 필요하다는 부분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자면 현재 뭐 많은 부분 아실 겁니다. 많은 그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용산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아실 텐데요. 또 용산에도 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용산에서 거주를 안 하더라도 용산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큰 개발의 축 두 개로 보시자면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국제업무단지입니다. 최근 그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미군이 올해 또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대가 이전을 하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최소한의 상주일년만 남기고 이제 다 이동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개발 계획들이 현재 나오면서 뭐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럼 기대가 되는 부분. 이 민족공원 내 부분이 먼저 큰 개발의 하나의 척추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을 봤을 때는 뭐 사우스랑 그 노스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뭐 아레나 센터라든지 이런 국제 시설들이 많이 자리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족공원 하나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근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캠프킨 부지라든지 미군 기지 개발 계획이 같이 상존을 하는 지역이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 이런 세 부지가 또 개발이 또 여파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이 좀 용트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아시겠지만 2009년입니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서 국제무단지 부분이 상당 부분 자초위기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뭐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을 하고 있고 뭐 개발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부가가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단계가 올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초고층입니다. 이게 제1롯데월드가 뭐 100층이 넘는 규모인데 이쪽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1롯데월드가 한 5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규모의 개발이 잠재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현재 뭐 진행 중인 개발 계획을 알아봤고 진행 중인 개발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주변이라든지 효창공원 앞역 주변, 용산역 주변은 현재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을 기준으로 해서 뭐 국제 업무를 마이스 산업의 일환으로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올해 초부터 관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서울역 고가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를 통해서 뭐 이렇게 관광특구 남대문이라든지 뭐 이런 동대문을 거쳐서 이렇게 관광특구로 해서
많은 활성화를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 완료가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주변에 해서 서계동의 지구 단위 구역 이런 부분들이 들썩이고 재개발 쪽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간의 그 용산역이 있습니다. 용산역 주변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한강로 일대입니다. 한강로 일대에서 대기업 사옥들입니다. 대기업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대기업 사옥, 그 전면 2구역, 3구역의 개발, 그리고 또한 그 최근에 또 국제 2구역이 전면 4구역이죠. 용산 참사가 났던 지역. 최근에 효성건설에서 지금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산역의 앞쪽 부분에는 또 그 국제 호텔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역에 대한 업무타운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탈바꿈할 예정이고 가속화가 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효창동 구역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원효로 쪽이나 효창동이나 효창공원 앞쪽에인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좀 소액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많이 매수를 하고 가신 분들 많은데요. 효창 공원역 앞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입니다. 올해 또 경의중앙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포 방향 쪽으로 또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그 산책로와 자연공원이 조성이 되었고, 또한 최근이죠. 최근에 5구역입니다. 4구역이 올해 상반기였고 하반기에 5구역이 그 롯데에서 좀 그 일반 분양을 시작했는데 강북권에서 최고 경쟁률이 났습니다. 158대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호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개발 계획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진행 중인 서울역 부분, 용산역 부분, 효창공원 역세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상주가 돼 있고 인근에 많은 수요층이 있습니다. 공동의 업무단지라든지 이런 삼각지의 미군들에 대한 렌트 수요라든지 이런 리태원 같은 게 대사관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수요층에 대한 센터가 되는 계획에서 배후지로 굉장히 박강을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가 있는데요. 용산 개발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 부분에서 이렇게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개발적인 측면을 가속화가 된다고, 가속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의 중심지로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층과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탄력을 받아야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도 한강을 끼고 있고 공원이 많습니다. 최대 규모의 민족공원이라든지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측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주변으로서 그 선호도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직주 근접입니다. 저기 용산역을 필두로 업무타운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자족 생활권으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좀 더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뭐니 해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가장 큰 개발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될 지역들을 나중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워낙 오랫동안 이슈가 돼온 지역이 용산이기도 하고 이제 개발이 가속화된다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정하는데 더욱더 좀 빠른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사실 그 효창공원암역 인근 그래서 매물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매물을 선택할 때 특히나 요즘 시장에서 좀 조심할 점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좀 최근에 재건축은 많이 안 되었지만 인근 네. 지역에서 봤을 때도 많은 그 매수 문의가 많았던 지역이 용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 가격 상승력이 있고 일대가 있었던 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그 용산이 다 좋다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성급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 일정 부분이 왜 좋았는지 향후 방향이라든지 수요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정확하고 냉철한 투자를 하셨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재혁의 포인트업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죠. 용산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궁금증 도와드리도록 하죠.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 상담은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 테니까 전화, 문자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 신중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지금 김포시 운양동에 살고 있거든요. 운양 네. 푸르지오요. 네, 운양 매도 푸르지오. 시기. 예, 네. 운양 푸르지오고 매도 시점. 매도는 왜 하려고 하세요? 매도를 꼭 해야겠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거주해도 되는데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더 구례동 쪽으로 하나 더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강, 김포, 운양 푸르지오 몇 평형이라고 하셨죠? 33평이요. 33평형.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이사님? 아,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밝으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양 푸르지오를 분양받으신 건가요? 네. 아, 분양받으셨고요. 최근에 많이 분양받을 때보다 상승이 많았죠? 네. 예, 예, 예. 뭐 이렇게 뭐 축하드리고 싶은데 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그 팔라는 이유는 또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을 구매하려고 세금 문제 때문에 좀 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예. 좀 여유가 있어서 하나를 다른 거를 더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그러면 굳이 여기를 안 파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조금 저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조금 한 2018년 정도나 한 2년 정도 좀 더 거주나 보유를 하셨다가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떨지 한번 방향을 잡아드리면 어떨까 해요. 네. 예. 아시죠? 일당 상담 부분 지금 매매가가 30평대가 4억 얼마 정도 하죠? 네. 예, 4억 한 중반대 정도 하실 거예요. 좋은 로얄층이시면 네. 조합원이시면. 근데 네. 지금 운양동 쪽에 도시철도 계획이 있죠? 네. 예, 그러면 역세권 지역이 되는 지역이 운양 푸르지오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 네. 예, 저희가 예. 전철역 3번 출구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또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이게 예. 보시면, 그러니까 개통 시점 여기 또 하면은 일부분 상당 부분이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개통하고 되면 이제 여기 없었던 곳에서 서울 접근이 가능한 5호선, 9호선 라인을 김포공항에서 이제 환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접근성, 업무 지역 쪽의 마곡단지라든지 인근의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업무지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아지게 됩니다. 네. 개통이 됐을 때도 한 번 시점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년 정도는 아. 좀 보유를 하셨다가 하면 지금 한 4억 중반선인데요. 뭐 4억 네. 후반선까지 또 한 5억 가까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 아. 2년 정도 있다가 좀 보유하셨다가 파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매입하신 거 괜찮다면 2주택이 되시는데 2주택 네. 되셨을 때 첫 번째 주택은 이제 소유권 이전은 오래됐잖아요. 네. 3년 동안 파시면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그 네.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아, 그래요? 예, 이해 가시나요? 네네. 예, 예. 이해가고 저희가 보유 금액이 한 3억 정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를 투자를 할까도 생각 중이거든요. 예, 뭐 네. 투자하실 거는 뭐 이렇게 또 그 상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상담하고 뭐 세미나 신청 한번 해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네.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수를 하나 하셔도 되는데 시점은 2년 안에 팔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좀 절세 효과 누리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유 자금을
정말 잘 많이 모아 놓으셨네요. 아, 예. 3억 정도의 여유 투자 자금 어떻게 투자할까요? 그 부분은 방송 끝난 이후에 또는 마련된 세미나를 통해서 더 세부적인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었던 운양 푸르지오 33평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유,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가격 상승 지금 많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 운양형 개통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2년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 상담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동대문구 희경동에 네, SK뷰 아파트 네, 조합원 분양권을 갖고 있거든요. 34평인가? 네, 네, 근데 그 향후 전망 궁금하고요. 네, 이문 1구역 네, 또 하나 갖고 있는데 네. 네, 그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휘문 1구역엔 어떤 매물 보유하고 계세요? 이문 1구역이요. 휘문 뉴타운? 휘문? 아니, 이문 희경 뉴타운. SK뷰. 이문 네, 뉴타운.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휘경 SK뷰 일단 조합원 분양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더 가져갈지 아니면 뭐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지.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아,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그 휴경뉴타운은 어떻게 조합원으로 보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조합원 분양이요. 아, 조합원. 여기도 조합원이셨네요. SK 휘경 2구역 SK뷰 나오는데요. 휘경이고요. 네, 맞아요. 휘경 2구역 SK뷰고요. 네. 입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외대합이 있고 뭐 인근에 뭐 역도 멀지 않는 것 같고 뭐 녹지 공간도 있고 해서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 싶어요. 입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입주죠? 네네. 2019년 입주인데 이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넓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경2구역 쪽에도 이 뉴타운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이문 뉴타운이라든지 밑에 뭐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재개발 계획을. 여보세요? 네네, 맞아요.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비교치를 보면 조금 전농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격 상승력이 있는데 저는 청량리 쪽에 크래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여기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2000세대 좀 대단지긴 하는데 뭐 30평대가 한 6억이 넘더라고요. 같은 동네 문구인데. 네네. 예. 근데 지금 뭐 그 입주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 뭐 팔라는 매도를 하라고 하나요? 주변에서? 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직 뭐 연락 같은 거는 안 왔는데요. 조합원분이라고 움직임은 말씀하셔서 있는 것 뭐 매도 시점 아무 때나 잡으실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말씀드려봤는데 지금 이게 뭐 나온 가격이 일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 정도 나와 있죠? 나온 가격이 한 5억 5억 8천? 예, 5억 그 조합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평균 시세 같은 경우는 한 5억 초중반 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주 시점을 타이밍을 잡아보자면 저는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저는 입주 전 2018년부터 한 번 더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 해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뭐 답심 뉴타운이 전농 뉴타운이 있고 위에 보면 이문 뉴타운 말씀하셨던 이문 뉴타운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단계를 밟고 가는데 나중에 뭐 이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으로 이주하시는데 이쪽이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시점이 한 단계적으로 봤을 때 한 2018년 정도 내후년 정도면 이렇게 좀 더 이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보유를 하셨다가 2018년 내후년 정도 부분이면 수요층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현재 규제도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 2019년 입주 이후에도 좀 올라갈까요? 뭐 상당 부분 그 타격을 많이 안 받고 이 입지 자체가 그냥 뭐 무난한 입지입니다. 크게 떨어질 입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무난한 여기 가깝고 뭐 외대합이 뭐 이렇게 외대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뭐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규모도 봤을 때도 크게 뭐 이렇게 그 하락 부분이 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셨다가 이주 수요 시점 맞춰서 매도를 하는 방향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 네. 그 네. 이문 혹시 1구역은요? 인문 1구역이요. 인문 1구역도 문의가 좀 많으셨던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인문 뉴타운이 있는데 이쪽이 뭐 삼성에서 한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지금 단계가 어떤가요? 아, 지금 뭐 12월에 관리처분 뭐 한다는 뭐 총회 한다고 얘기가 있어요. 아, 관리처분 한다고 송해요. 그래서 관리처분 하면은 아마 뭐 이렇게 진행 사항이 계속 말이 많았던 지역이 인문 1구역 주변인데 조금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하는 시점에 한번 맞춰서 그러니까 내년 시점에서 맞춰서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내면으로 확정이 됐죠, 시행사가. 네, 예. 확정됐어요. 그럴 때 브랜드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 한번 관리처분 떨어지고 소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조합원이시니까. 네, 신청을 20평대 쪽으로 소형으로 접근하세요. 네, 예,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그때 시점 맞춰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상담했던 이문 뉴타운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보유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답변 주셨고, 휘경 SK뷰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큰 폭의 어떤 상승은 아니겠지만 가격이 앞으로 뭐 소폭이나마 이주 수요로 인해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 일단 입주 때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상담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어떤 건가요? 서울전화 0234240708번 열려 있고 문자는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성남시 수정구 신흥주공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네, 앞으로 전망하고 그다음에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였습니다. 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매물인가요? 여기 신흥주공 네네. 재건축 아파트? 뭐 20년 가까이 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매도는 확정을 하신 거세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유를 할 수도 있겠다. 예, 추가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매도 시점을 보고 다른 쪽으로 갈아탈까 다른 지역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구 신흥주공 재건축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일단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더 세부적인 내용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네네. 현재 조금 언제 매수 시점 언제 매수 20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했죠? 90년대 중반에 매수했습니다. 아, 그러면 크게 뭐 지장은 없으셨겠네요. 이 아파트가 아시죠? 저기 오래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아파트가 조금 2000년대 후반부에 굉장히 상승했던 아파트예요. 예. 예, 뭐 6억까지도 갔던 아파트고 일단 내려왔던 아파트인데 경기 탔을 때는 뭐 이렇게 크게 올랐던 아파트인데 90년대부터 보유를 하셨다면 일정 부분에 그냥 상승 현재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승 효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차익이 일정 부분 많이 발생하셨죠? 90년대. 네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관리 처분이 지금 났기 때문에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지금 맞죠. 2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관리 처분 지금 인가 나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평형대는 몇 평형대로 받으셨어요? 그럼 현재 25평 가지고 있었고 대지 지분도 똑같이 25평이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저층 아파트라서 그래서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던 아파트인데 25평을 또 신청을 하셨나요? 네, 신청은 지금 1순위는 32평하고 아, 2순위를 25평 했습니다. 아, 1순위 30평대 하고요. 여기가 지금 4억 중반 정도 하죠? 예, 예. 4억 한 중반 정도 합니다. 뭐 5천에서 뭐 이 정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입주 시점 이게 현대에서 했죠? 현대에서. 네, 네, 네. 현대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이때 시점에서 연락 주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렇게 좀 지켜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위례도 이렇게 구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네. 상당 부분 입주 시점 전까지는 좀 상당 부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네. 있는데요. 이게 보면 단대 푸르지오 아시죠? 단대 푸르지오.
예. 단대 푸르지오가 있어요. 여기도 뭐 이렇게 그 역세권의 단지고 산성역이라는 역세권의 단지고 그래서 비교치가 있는데요. 지금 단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뭐 30평대 아까 신청하셨다는 30평대 매매가가 5억 2천 정도예요. 5억 2천에서 3천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비교치로 봤을 때 아까 4억 5천이었는데 추가 부담금이 30평대 하셨을 때 크게 많지가 않죠. 대지분이 워낙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 추가 부담금이 아마 작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랑 비교치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상승 여력은 있거든요. 단대 푸르지오랑 확인했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대 푸르지오보다 신흥주건 아파트가 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지 접근성이 위에 보면 위례가 있죠. 위례가. 네, 위례가 있습니다. 위례가 있는데 뭐 옆에 운암역도 생긴다고 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 여기가 또 4천 세대 규모로 들어가요. 대단지 규모로. 대단지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단대 푸르지오보다는 좀 더 가격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시세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상승 여력은 있는데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 뭐 입주 시점이 지금 언제로 예정돼 있죠? 지금 보면 보통 내년 중반에 예. 평형 추첨 이제 2주를 다 끝내고 예. 내년에 철거 들어가면서 내년 7, 8월 경에 평형 추첨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 분양을 교원 분양 끝나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 맞춰서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시점보다는 상승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시점 가서 한 번 더 연락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위례가 그렇게 대단지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영향이 올라갈 수가 있을지. 위례에 대한 얘기 많이 하세요. 위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위례 같은 경우에 새로 지금 계속 구축이 돼가고 있거든요. 부대 시설 측면이라든지 여기랑 좀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재개발에 대한 측면이고 위례는 신개발에 대한 측면입니다. 신개발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른데 위례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구축된 단지가 하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재개발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쪽 인프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지금 현재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 좋은 거고요. 뭐 안 돼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례 효과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위례 신도시의 물량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수정구 신흥주공 아파트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볼까요?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 샵 8289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사실 추가적으로 질문 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짧은 생방송 시간에 다 나누기에는 뭐 부동산 이야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1대1 무료 상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드린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대1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고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 토마스 빌딩 4층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약 신청 먼저 하시는 분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거든요. 서울전화 02342407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착순으로 연락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몇 분까지 되는 거예요? 예. 보통 그러니까 시간을 좀 구애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토요일하고 우선 전행해 놓긴 했는데요. 미리 토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여가 힘드신 분들도 있어서 미리 뭐 사전에 예약해 주시면 토요일 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선착순 한 20명 정도, 20분에 한해서 그냥 시간을 조율을 해서 저희가
개별 상담을 해드릴 생각이니까요. 조금 많이 접수해 주시면 맞는 시간에 조금 해서 유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세미나 때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저번 달에 했었는데 굉장히 그 도민들 같이 모여서 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되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개별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무료 상담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예약해 주셔서 이렇게 방문 일정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대1 상담. 이번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나 상담이 필요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토요일 오후 2시 시간 체크하셔서 예약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밸류 자산관리 장재혁 이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처인구에 용인 처인구 이동면 네. 에이스 카운티 아파트예요. 네, N 카운티 아파트요? 에이스 카운티. 에이스 카운티 아파트. 네. 예, 그거를 저기 팔리지가 않아서 분양을 받아서 왔는데 네. 그거를 그래도 계속적으로 내놔서 팔고 나가야 되는지 나가면 수지 쪽으로 제가 갈 예정인데 수지로 가도 좋은지 네. 아니면 이거를 계속해나 불편하더라도 좀 몇 년 갖고 있다가 팔아야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분양분을 받으신 거세요?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받은 건데 매도하려고 하는데 잘 매도가 안 되는 상황. 알겠습니다. 네, 안 돼서 그냥 입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용인시 에이스 카운티 아파트 보유하고 있고, 처인구, 네, 처인구, 이동면, 네네, 에이스 카운티 위치가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일단 매도하려면 어떻게 매도하는 게 좀 빨리 매도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예. 수지구로 또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동 자체는 옳은지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걱정이 많아 보이세요 목소리에. 네. 예. 이거 어떻게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분양을 가지고 받은 있다가? 아직 조합원이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조합원이셨던 그냥 것도 아닌데 이쪽 조합원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거주지가 이쪽이신가 봐요. 직장 같은 경우가 이쪽에 가까우신가 봐요. 직장이 아니고 예. 이쪽으로 제가 그냥 모델하우스를 보고 모델이 이뻐서 그냥 했어요. 모델이 가격도 이뻐서. 저렴하고. 예.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또 이렇게 30평대는 또 지금 현재 마이너스 피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방법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매도 쪽으로 포커스를 우선 잡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수요층은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일정 부분에 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가 지금 안 가격적은 근데 또 이렇게 뭐 팁을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먼저 이러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가격적인 부분을 변동하는 방법이랑 두 가지 방법은 이렇게 뭐 전세로라든지 임대로 놓으시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네. 뭐 이렇게 뭐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전세가 있겠는데요. 전세적인 측면은 이렇게 거주 여건은 뭐 이렇게 단지가 예쁘니까 또 거주자분이 좀 사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월세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서 조금 이렇게 임대료라든지 연금형 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좀 매도 시점 잡을 거는 가능한 좀 빨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안 되신다면 여기를 뭐 수익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보셨으면 어떨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용인 테크노밸리가 여기서 한 2km 정도에 2018년에 완공이라고 그래서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완공 시점이라든지 이 주변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거리상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테크노밸리도.
근데 뭐 2km 정도 떨어졌어요. 덕성리에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접근 거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모르는데 인근에 뭐 호재가 바탕이 됐을 때 조금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서라도 좀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분양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라. 예, 조금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수지 쪽에서 아까 수지 쪽 말씀하셨잖아요. 수지 쪽에서 좀 회복을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수지 쪽은 이렇게 보신 데는 있으신가요? 상현동이요. 상운동? 상현동이요. 상현동. 상현동. 아, 상현동 보셨어요? 네. 아, 네, 수지 수지구 쪽. 상현동으로 갈아타기 할까? 아, 상현동으로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네, 위치 찾는 동안 제가 일단 정리를 네. 좀 해드릴게요. 먼저 용인시 처인구 에이스 카운티 아파트의 경우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월세, 수익형 부동산 또는 전세로 갈아타기를 좀 해서 빨리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지금 수지구 쪽으로는 이동하면 어떨까? 네, 지금 뭐 수지 쪽, 뭐 죽전 방향 쪽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죽전 방향 쪽이나 뭐 이렇게 덕풍동 쪽이 뭐 죽전 쪽에서 동쪽인 것 같아요. 분당선 쪽. 네네. 여보세요? 네. 예. 이게 그죠? 찾는 동안 있었는데 여기 죽전동이 이렇게 동천동이 죽전역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수지로 보시자면 업무적인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여기서 회복을 하시려면 저는 분당선 쪽보다는 이 수지구청 쪽으로 한번 보셨으면 어떻게 해요? 신분당선 쪽으로. 신분당선이 이제 오늘 강남까지 또 개통을 했는데 용산까지도 개통 계획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접근성 처인구 이동면은 만약에 내가 월세를 놓으면 파는 시점은 언제쯤 두는 게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주변에 아까 그 말씀했던 시점 한 2년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 시점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이긴 한데 좀 그게 조금 그 가격을 좀 낮추셔라도 매도를 하고 이쪽에서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분당선 쪽은 아니해도 2억대 20평대가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이쪽을 또 한 번 더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네, 예. 속상하셔서 그렇죠. 네, 매수하시고 지금 매도도 잘 안 되는 상황이셔서 예. 더 힘이 되어 드리는 이야기는 뭐 앞으로 갈아타기 하는데 특히나 수지구청 인근에 그 신분당선 인근에 위치한 신분당선역을 활용할 수 있는 쪽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갈아타기 할 때는 이번에 확실하게 좀 가격 상승 볼 수 있게끔 꼭 이사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더 좋은 일들 앞으로 더 많아지시길 저희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호재를 듣고 얘기를 들어서 샀는데 이렇게 그 상황과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투자 이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얘기 가장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투자에 대해서 뭐 잘못 짚었을 때 그냥 조금 빨리 좀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좀 빨리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조금 일대 그 처인구에 있는 아파트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여파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는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좀 수익이 많은 쪽으로 나중에 다른 투자를 다시 한다면 회복선이라든지 더 이상의 손해에 대한 상승폭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간 거는 좀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건 빨리 잊자. 네. 자, 앞으로를 더욱더 계획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획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는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인가요? 문자인가요? 네, 전화 상담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네. 양천구 목동 아파트 7단지 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향후 전망하고 또 목동 아파트 재건축 된다는데 그런 소문도 있고. 예, 소문이 그거 있는 게 하나 아니라 하고, 그렇죠.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 노후 대비로 네. 이 아파트를 갖다가 그 주택 연금으로 갈아타는 게 어떤가? 안 그러면 그 아파트를 팔고 수익성 부동산으로 가는 게 좋느냐?
그거 한 두 가지만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동 7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있고 가격 네. 많이 올랐잖아요, 아버님. 예, 예. 좋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갈아타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선택이 네. 좋을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시간 여기서 좀 길 것 같은데 네. 아파트 좋습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자면 지금 뭐 매도 네. 시점이 굳이 맞지는 않은데 상당 부분 오른 양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 한 9억 정도 하죠. 네, 9억 이상합니다. 근데 네, 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가 오르고 나서 딴 단지가 오르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네. 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네. 지금 뭐 수입이 은퇴를 하셨나 봐요. 수익형 쪽으로 예, 예, 접근하시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은퇴를 그래서- 하셔서 연금 쪽으로 네,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연금적으로 찍어서 아까 뭐 주택연금 말씀하셨는데 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맞춰서 매매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억이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는 생각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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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향후에 더 올랐을 때는 그의 가격 상승을 볼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9억 이상 주택도 올해부터 가능은 하게 되는데 네네. 굳이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수익형 월세가 나오는 걸 원하신다면 대출을 네. 받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네. 과감하게 그냥 매도를 하시고 두 가지 방법이 네.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연세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다가구 쪽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요. 네, 위층에 다가고요. 거주를 하시면서 밑에 세를 네. 놓는 형태. 그것이 한 네네, 가지 그렇죠. 방법이고요. 두 가지 네.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안은. 네. 그래서 인근 쪽으로 멀지 않은 지역 쪽으로 해서 거주지를 선정하시고 선정한 네네. 입지에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게 여러 네. 군데에 조금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방식이 있는데 네. 어떤 게 좋다고는 조금 이게 부분이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한 번 더 이렇게 연락하거나 상담 신청 한번 해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네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기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공감하셨을 거고 일단 1대1 상담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1대1 상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 매물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좀 살펴드릴게요. 문자 보죠. 강동구 길동입니다. 신동아 1, 2차 아파트 19평형 재건축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예. 길동 신동 아파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입니다. 인근에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중인 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성이 좀 나오는 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근에 고덕이라든지 둔촌 이 가운데 있는 조인데 실거주 형태라서 많이 현대까지는 반등한 양상이 없습니다. 근데 향후로 입지적인 선택이나 사업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다도 향후에는 이주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강선이네요. 삼동역 우남 퍼스트빌입니다. 30평대 3억 3천만 원에 매수해도 될까요? 경강선이라는 선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못 들어본 선인데. 예. 경강선이 생소하긴 한데요. 네. 경강선은 그러니까 경기에서 강릉까지 이어진다는 계획을 가진 이렇게 선이라고 복선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우남역 같은 경우에는 판교부터 경강선이 시작합니다. 판교로 시작해서 이제 강릉까지인데 여주까지 현재 개통을 올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의 배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현재 최근에 개통됨으로 해서 일부분의 상승 여력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거기까지고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인프라 구축 안 된 지역이라서 좀 매도하는 것은 권장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매수
알겠습니다. 자, 경강선 삼동역 운암 퍼스티빌 이미 가격 상승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매수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 준비한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겠고요. 내일 마련된 1대1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전화를 통해서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